국내 최고의 나노 인프라 기관인 나노종합기술원. 나노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대한민국을 나노기술 선진국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나노종합기술원의 수장 이조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 소망했던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네, 2020년 한 해는 모두에게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은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굉장히 힘든 한 해였어요. 첫 번째, 저희 경영 목표인 세계화를 하려면 외국에 많은 출장을 가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출장을 갈 수 없어서 이제 이미 약속까지 다 해놓고 네. 가지 못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엄청나게 바빴어요. 첫 번째 이슈가 소부장 이슈였어요. 네. 그래서 소부장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 10대 정도의 장비를 구매를 완료를 했는데, 네. 거기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ARF 이머전 스캐너였어요. 근데 ARF 이머전 스캐너는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장비예요. 근데 저희가 받은 정부 예산이 한 450억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새 장비는 살 수 없고 중고 장비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 세계를 뒤져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하고 임직원이 총동원을 했지요. 근데 마침 소부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기업이 저희들한테 홍케이 이제 네. 판매를 하겠다고 나서서 그걸 구매를 했고 전부 다 입고가 돼서 올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작년과 다르게 좀 계획했던 일들이 착착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전은 과학도시답게 참 많은 연구기관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처럼 이 연구기관이 많은데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기 전에요. 우선 네. 나노기술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자, 나노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예요. 네. 원자 한 3개 내지 4개가 모인 건데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네. 자, 1나노미터를 100원짜리 동전으로 비유하면 100원짜리 동전은 한 지구만큼 커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세계를 해서 우리가 기술을 구현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은 작게 만들면요, 에너지 소비도 적고 성능도 엄청나게 향상이 되는데 모든 물질의 특성이 나노미터 단위에서 처음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걸 조작을 하게 되면 새로운 특성도 얻을 수 있고 기존의 특성도 엄청나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세계를 구현을 하려면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요. 네. 적어도 10억, 20억, 어떤 건 수백억, 수천억까지 들어가는 장비가 필요한데 네. 이걸 한 연구자, 한 연구소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가의 장비를 한 곳에 모아서 나노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해주고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것이 나노 종합기술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나노 기술이 접목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보시면 그 PC에 보면 네. 인텔 인사이드라고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나노 인사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나노는 보이지 않는 그런 기술이고 그 다음에 나노 제품은 실제로는 없어요. 그래서 나노 기술은 모든 제품의 기반 기술로 작동이 되고 실제로 화장품을 보면 나노 파티클이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도 그 화장품의 나노 제품이라고 한 적이 없죠. 네. 두 번째로 요즘 이제 QLED TV가 해상도가 엄청나게 좋아요. 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QNED TV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Q가 퀀텀 닷 양자점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발광 그 소자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면 해상도를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고 세 번째로 큰 분야가 바로 반도체 분야예요. 지금 뭐 3나노, 2나노 개발한다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노 기술로 그렇게 작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일상에도 이미 나노 기술이 참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산업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산업계도 이제 모든 기술에 이제 기반 기술로 작용을 하잖아요. 네. 에너지 쪽, 폴루션 쪽, 그다음에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쪽 모든 다 기반 기술로 작용이 돼서 그 나노 기술 적용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내고 신기술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QLED TV 같은 게 신기술이죠. 그다음에 우리 산업계에도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그 나노 기업이 2018년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한 775개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총 매출액은 한 151조 되고 그런데 실제로 나노라는 이름을 아까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랬죠. 네네. 인사이드라고 그래요. 그것까지 더 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원장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 나노 기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네. 나라에서는 지금 나노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노 기술의 선두주자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국가 선도 기술로 선언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나노 기술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매년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 그 정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테크놀로지가 한 20년 이상을 이렇게 투자하는 사례가 없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인식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소재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보다 한 6개월 정도 종합발전 계획을 세웠는데 소재 혁신을 나노 기술로서 이루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고 이 소재를 전략화해서 국부를 창출하는데 그렇게 나노를 이용하고 있고 네. 중국도 중국 제조 2025라는 패러다임을 해서 한 10개 이제 중요 기술이라고 여겼는데 이 중에 하나가 나노 기술이고 네. 독일, 뭐 유럽 전체가 전부 다 나노 기술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네. 지금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뭐 독일이나 유럽 국가까지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저희 나라는 2000년에 이제 클린턴이 발표를 한 다음에 네. 나노 기술 종합 발전 계획을 2000년 말에 착수를 했어요. 그때 제가 총괄 책임자였는데 네. 그 계획을 세워서 2001년 이제 4월인가 5월에 이제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기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에서 지금 5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올해 이제 5기 계획에 4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수준이 지금 전 세계 4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느 기술 중에 바이오도 한 10위권 박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그 4위에 도달한 기술이 없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나노 기술 정말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노 기술에 대한 꾸준한 지원을 이어온 대한민국. 하지만 지난 2019년 반도체 산업 분야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노 종합기술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네, 2019년이었죠. 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라는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말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소부장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국제 분업화예요. 반도체는 아주 국제 분업화가 잘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자기들이 이제 세계 최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최고 제품의 성능을 발휘하는 소재나 장비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국가에 상관없이 심지어 자기네 계열 회사에서 만든 것도 다른 국가에서 만든 것보다 그 제품이 좋지 않으면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국내에서 소부장을 이제 그 육성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베가 나타나서 국가별로 이제 리스크가 생긴 거예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글로벌 밸류 체인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가능한 한 국내에서 우리 제품을 생산을 하고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두 번째는 국내에 테스트베드가 없었어요. 테스트베드가 없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걸 현실화 시키려면 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정부에 끊임없이 10여 년 동안 계속 그걸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한 장비 한 대 살려면 1,000억이 들어간다고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구축하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운영하는 인력도 많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베가 그 소부장 이슈를 탁 터뜨리니까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할 곳이 없느냐 찾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인프라를 갖춘 곳이 나노종합기술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이어왔지요. 네. 얼마 전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국내 최초로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을 끝냈다라는 네. 소식이 네.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첫 번째 그 의미를 두자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반도체 중소기업들이 실증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의 시간과 코스트를 절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장비를 구축을 하게 됨에 따라서 세계 3위권의 인프라 구축 기관이 됐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산학년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적어도 20나노 패턴급까지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네. 이런 그 장비 회사나 그런 데까지 전부 다 파급 효과가 생기게 만들게 되는 거죠.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가 나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국내 반도체 이 소부장 업계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적어도 실증할 수 있는 이제 테스트베드가 생긴 게 큰 의미가 있는 거고 향후에 이제 반도체 소재 회사, 장비 회사, 부품 회사들이 이제 저희 테스트베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 ARF 강광제라고 있어요. 패턴을 하려면 가령 우리가 원하는 게 40나노 패턴을 하려면 거기에 강광제가 필요하는데 강광제 회사들이 실증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ARF 쪽에 그 강광제를 개발하고 있는 데가 여기 와서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장비 회사나 소재 회사한테 40나노급 패턴을 제공을 하면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구나 우리 소재가 그리고 우리 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겠구나 알게 되지요. 얼마 전 국내 한 대기업에서 이 AI 반도체 칩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시스템 반도체가 뭔지부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나누면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라고 얘기를 해요. 비메모리가 시스템 반도체인데 이제 메모리는 D램도 있고 낸드 프레시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비메모리 분야에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CPU, 네. GPU, 그다음에 이제 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전력 반도체 등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가 인정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데 그런데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왜 중요한지 궁금하거든요. 2020년도 시장 조사에 따르면요. 세계 전체 시장이 한 4,400억 불 정도 됐어요. 네. 그런데 메모리 시장이 1,200억 불,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3,200불이에요. 우리나라가 메모리 시장은 한 70% 장악을 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3.1%밖에 안 돼요. 차이가 크네요. 네. 그러니까 3.1%면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록 메모리 쪽이지만 반도체 우수한 인력들을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그리고 네. 인프라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시스템 반도체가 앞으로 할 일이 많고 시장이 엄청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육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지능형 반도체 사업을 이제 착수를 했어요. 작년부터 착수를 해서 기업들하고
연구자들한테 기술 개발도 하고 인력 양성도 하고 팹리스 기업도 이제 육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나노종합기술원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연구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기관은 이제 8인치 베이스에 시스템 반도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180나노미터 테크놀로지를 개발을 했고 또 거기에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 35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4대 장비를 구축을 했고 올해 3대를 장비를 더 구축을 하고 내년에 한 대 장비에서 총 8대의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정도가 되면 지금까지 180나노가 아니라 이제 90나노 그 정도 이하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집니다. 이를 통해서 지능형 반도체 사업하는 사람들, 전력 반도체,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 다른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 베이스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게 됐습니다. 이조원 원장님과 함께 나노종합기술원의 연구실을 둘러봤습니다. 네, 원장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센서 제작하는 곳인데요. 그다음에 센서를 만들려면 이제 패턴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들을 전부 다 구멍도 뚫고 뭐 그다음에 연결도 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로 주로 구축이 돼 있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뭐 이곳에 와서 이제 기업들이 와서 여기 와서 장비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의 지원을 받고 있지요. 네. 네,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나노 기술에 대한 네. 중요성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새로운 시대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글쎄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대표하는 게 DNA라고 그러잖아요. 데이터, 네트워크, AI인데 네. 사실은 데이터는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AI로 가공을 해서 이제 인류 생활을 편하게 한다는 그런 소리인데 데이터 수집에 필수적인 게 IoT 센서예요. 네.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에는 반도체 기반의 센서가 한 80여 개 있대요. 네. 근데 앞으로 향후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요. 3천여 개 정도 그 센서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센서 시장에 전 세계에 차지하는 포션이 3%밖에 안 돼요. 반도체 들어가는 센서도 다 수입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죠. 네.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할 수 네네. 있겠네요. 네. 최근 대전광역시에서 나노 융합 기반 첨단 센서 도시로의 발전을 선포했는데 이에 발맞춰서 기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20년부터 이제 대전시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서 IoT 센서 지원센터를 지금 가동 중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지원센터 하는 일이 센서의 신뢰성과 제품화 개발을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소재로부터 소자, 모듈까지 전공정을 전주기로 이제 관리를 해서 제품이 나오도록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대전시로부터 한 220억을 이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네. 장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대전시가 지금 K센서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에 기술성 평가가 통과가 됐고 올 7월경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것까지 다 통과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2022년부터 여기 유성구에 있는 장대지구에 네. 한 1,4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첨단 센서 센터가 이제 구축이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각종 이제 센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이고, 네. 그리고 저희는 거기서 이제 기업 지원 활동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뇌과학과 네. 그다음에 나노테크놀로지를 연결하는 건 그건 개인적인 관심이에요. 네. 그건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네. 기관의 관심은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걸쳐서 감염병 문제, 네.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단 키트나 그런 것들을 보면 아주 굉장히 그 효율적이지 못해요. 네. 그런데 기존의 진단 키트에 반도체를 접목하면요, 효율도 좋아지고 에너지 소비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뭐 각종 특이한 특성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바이오 센서나 그 진단 키트에 반도체를 융합시켜서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자 정부로부터 매년 한 50억 정도 5년 동안 지원을 받기로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반도체가 지금 현재 미세화가 한계에 달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그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5년 동안 그 일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 네. 시의성 있는 주제와 나노 기술을 네, 접목한 그 융합하는 분야가, 거죠. 네. 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이 나노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계가 어떤 노력을 좀 더 기울이면 좋을까요? 글쎄, 나노 기술은 이제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데 실제로 모든 것들이 한 10년 이상 실용화 하는데 걸려요. 한 15년, 20년 네. 걸리고. 그래서 정부하고 그다음에 연구자하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네. 정부는 이제 빨리빨리 이제 리턴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에요. 네. 오늘 또 보면 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실용화로 연결된 건 한 1%도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네. 시제품 개발만 하면 그 이유는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걸 정말 그 제품화하는 기술이 여기서 다 중단이 돼요. 그런데 이 실용화 단계를 우리가 커버해주는 기관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저희는 혁신적인 시제품이 나오면 실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을 하고 앞으로 그 일을 뭐 이제 계속해서 지원해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원장님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작년에 구축된 테스트베드를 이제 그 장비가 다 구축이 됐으니까 안정화시켜서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대기업 테스트베드, 중소기업에 서로 연결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물과 같이 잘 흐를 수도 있도록 해주고 또 하나 이제 그 고경력 반도체 전문가들을 활용을 할 예정이에요. 한 10명 이상 뽑을 예정인데 이들이 이제 저희 기술원에 그 어떤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대기업과 기술원 간의 연결도 시켜줄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비대면 분석 서비스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만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네. 그 서비스를 이제 확대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저희들의 구축된 팹을 이제 운영 효율화해요. 그래서 장비 시간도 개방을 더 하고 서비스도 고품질화하고 또 장비 대수도 개방을 더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국제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서 세계 모든 산학년 연구자들이 여기에 와서 내 꿈을 이루겠다. 그렇게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을 엄청나게 할 예정으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 상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기관을 돕고 있는 청소하는 아줌마, 납품업자, 그다음에 고객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델을 정착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나노종합기술원.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세계 최고의 나노 인프라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함께 공감해보는 이슈앤피플.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